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MBC 성얼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새벽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대결이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은 군사수단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제안했습니다.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our considerable military forces. We will use them if we must. 또 북한과 교역하는 나라는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국의 류제이 대사는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라며 북한의 도발과 한미훈련을 동시에 중단해 동북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동안 제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성명 채택이나 새로운 제재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재진입체가 탑재된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현엄석 특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북한 ICBM의 말단에 재진입체가 탑재돼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CNN 방송 역시 미 관리들을 인용해 화성 14형이 미 정부 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미사일로 분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번 북한 ICBM 시험 발사의 초점은 1단 추진체 위에 부착된 2단 추진체로 이 추진체가 기술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1분기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이 40%나 증가했다면서 중국과 일하는 게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제대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강한 압박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하지만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결국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웅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려면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며 다만 어디까지나 수단이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미사일은 지금 수준도 문제지만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G20 주요 20개국 차원에서 공동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메르켈 총리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양국은 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페르버 재단 초청 연설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당초 문 대통령은 통일 구상을 담은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려 했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ICBM 발사 도발로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밤부터는 곳에 따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단순히 붉은 대게살을 발라내 포장하는 단계를 넘어 게살로 볶음밥과 캔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형 공장이 울진에 들어섰습니다. 어민들과 대게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진군 평해읍에 문을 연 대형 식품 공장입니다. 각종 야채와 붉은 대게살이 듬뿍 들어간 볶음밥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울진군이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세우고 대상그룹에서 운영을 맡아 붉은 대게와 새우볶음밥 등 볶음밥 5종류와 붉은 대게 통조림을 생산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볶음밥 10톤과 붉은 대게 통조림 3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장 질 좋은 붉은 대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울진이어서 울진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군이 거액을 들여 대기업 식품 공장을 유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울진은 국내 최대 붉은 대게 생산지이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히 게살을 발라 대부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게살 가공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지기도 하고 수출 단가도 일본 수입업체 주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수라든지 해외 수출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과 수출 구조 조정이 전체가 될 거로 우리 어업인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비하는 붉은 대게살은 연간 460여 톤. 울진 지역 전체 붉은 대게살 생산량의 15%가 이 공장 한 곳에서 소비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군에 있는 한울원전 5호기 원자로가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돌발 정지했습니다. 한울원전 본부에 따르면 한울원전 5호기는 원자로 내부에 설치된 원자로 냉각제 펌프 4대 가운데 2대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원자로 가동이 정지됐으며 방사능 누출 등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울 5호기는 지난해 12월에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후 발전을 재개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김천시 남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7시 17분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규모 2.5 지진이 났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지진 규모가 작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난달 27일 규모 2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625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2011년 엑스포 주제 공연인 플라잉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천 공연은 지방에서 만든 문화 공연이 수도권으로 역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라잉은 엑스포 공원 상설 공연 외에도 지난 2011년 이후 60차례가 넘게 외부에서 공연됐고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도 흥행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포항 호미곶의 국립등대박물관을 유물 관람과 체험, 교육이 결합된 복합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232억 원을 들여 세계 등대와 항해유물관, 등대과학관, 해양문화교육관 등을 건립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넓어진
1만 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등대 문화유산 전시회의 전시물을 국립등대박물관으로 영구적으로 이관해 전시관의 위상을 크게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들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원더마마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원더마마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포항시 직장맘 직장 대디를 대상으로 아이 병원 픽업 기과 서비스와 하굣길 동행, 혼자 있는 아이 SOS 요청 시 일시 돌봄 등입니다. 신청자는 1시간에 5,000원의 이용료만 내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문 돌봄 교육을 받은 아동 보호사가 출동하며 기본 2시간, 일일 4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하면 됩니다. 포항시가 포항의 대표 사거리격인 대잠교차로에 좌회전을 허용해주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대잠 고가교가 건설된 이후 경주에서 시청 방면 좌회전은 허용했지만 남구청 방면 좌회전은 지금까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 북쪽에서 남구청이나 포스코, 구룡포 방면으로 가는 운전자들은 비좁은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이용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